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한남 2구역 건축 설계 제안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한남 2구역이 1차적으로 사업성이 확정이 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사업 진행 현황 및 건축 설계 확정 내용과 그리고 한남 2구역이 새롭게 선정된 건축 설계 업체가 어떠한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한남 2구역의 1차적인 사업성 수준이 확정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조로 한남 2, 3, 4, 5 4개 구역의 분양 세대수, 조합원 수, 평형별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성을 추정할 수 있는 아웃라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남 2구역은 사업 진행 현황과 건축 설계가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통과됐고, 건축 심의가 20년도 8월에 통과를 했고,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는 21년도 11월 26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은 10만 2천 평 정도고요. 최고 층수 14층이고 동수는 3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형별 건립 세대수는 분양 세대수가 1299개, 임대가 238개 해서 총 1537개가 지어지게 되고요. 분양 세대수 중에 대형 평수는 246개로서 전체 분양 세대수 기준으로 19% 정도고요. 대우건설로 시공사가 22년도 11월 달에 선정이 됐고, 건축비는 평당 77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한남 2구역 조합이 새롭게 건축 설계 업체를 선정을 지난 주말에 확정을 했는데요. 나우동인건축, 삼하건축, 하우드건축 이렇게 됐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은 탈락이 됐는데요. 삼하건축이 제안한 한남 2구역의 설계 개념은 이 정도로 특별하게 주목할 내용이 좀 약해 보이고요. 하우드 건축은 비교적 페이지 수를 좀 많이 할애를 해가면서 한남 2구역의 새로운 건축 설계에 대한 개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건축 설계 업체로 나우동인 건축이 선정이 됐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나우동인에서 제시한 건축 설계 변경 이미지를 살펴보면요. 이런 이미지는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 나우동인에서는 한남 2구역의 사업성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리고 특화단지, 최고의 단위세대, 고품격 부대시설 이러한 관점에서 한남 2구역의 건축 설계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건축 조감도가 나왔죠. 그래서 84제곱미터 이상 중대형의 숫자를 기존 731세대에서 930세대까지 중대형의 세대수를 이렇게 199세대를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4베이 이상 세대수를 38% 증가를 시키고, 주동 개수는 기존 33개에서 28개 동으로 축소를 시키겠고, 그 다음에 정원도 이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도 3개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기존 197%에서 201%로 상향을 시키고, 주거 분양 면적도 약 879평 증가시켜서 분양 수입을 791억 원 정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평당 분양가 9천만 원을 적용을 해서 791억 원 정도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고요. 주차 공간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주차장 연면적 14만 제곱미터를
13만 7천 제곱미터로 축소를 시키면서 동시에 세대 주차 대수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이러한 어떤 설계를 뽑아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인허가 조건과 관련돼서 보시면은 블록별 건축물 높이 계획을 준수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축물 높이 해발구도 90m 준수 이러한 말 언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우동이는 해발구도 90m 이내 반영을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즉 살펴보면 나우동인에서는 일단은 그 해발고도 이 건축물의 높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단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특화단지라고 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한번 확대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연면적이 이제 이렇게 34만 2천 제곱미터가 나오고 용적률 201%로 하고 주차대수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세대수를 1498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별 펜트하우스라든가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전체 이제 세대수는 오히려 약간 줄이는 기존보다 줄이는 대신 평형대는 좀 더 크게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그래서 조합원 모두가 누리는 중대형 특화평면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 84제곱미터 이상이 731세대였는데 이것을 930세대로 좀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면 84 타입 이상 100%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중대 설계 변경 같은 것을 통과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러한 것은 이제 프로포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뭐 단위 세대 같은 거 나오죠. 이 정도가 이제 나우동인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선정 업체가 이제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 나우동인이 이제 선정이 된 것이고 이것 플러스 대우건설 시공회사가 제안한 118m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이 설계업체가 설계 변경 제시를 하는 것과 플러스 시공자가 제안하는 이 118m 프로젝트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향후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이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남 2구역이 이제 1차적으로 사업성 수준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용산구에서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제 확정을 시켰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종전자산 총액, 즉 감정평가액이죠. 1.64조 원이고요. 종후 자산 총액, 분양 수입 같은 것이 3조 1,700억 수준이고 사업비는 1조 5,300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상 비례율은 100.06%로 일단락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한남 2구역의 땅 한 평당 평균적인 종전자산액이 얼마 정도로 이제 되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 가격이라든가 일반 분양 가격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추정할 필요 없이 이제 조만간 조합원에게 이런 종전자산의 통보와 또 분양 신청을 이제 하세요라는 안내 책자가 배포가 되면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든가 고급화를 위한 것들은 향후 이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촉진계획 변경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문제겠습니다. 참조로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분양 세대수와 조합원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한남 2, 3, 4, 5 4개 구역이 있고요. 조합원 수는 911명, 3,894명, 1,166명, 1,542명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합원 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세대 수는 이렇게 되고요. 구역별로 임대 세대 수가 이렇게 돼서 총 건축 세대 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전체 분양 세대수 중에 조합원 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사업성을 볼 수 있는 척도, 중요한 척도인데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70% 수준이고요. 한남 3구역은 79% 수준, 한남 4구역은 59% 수준, 한남 5구역은 71% 수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분양 세대수 중에서 소형, 중형, 대형, 중형이라고 하면 이제 84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소형 비율이 43.7%, 84제곱미터가 37.4%, 84를 초과하는 것이 19% 수준 정도고요. 한남 3구역은 그 비율이 43%, 38%, 19% 수준이고, 한남 4구역은 소형이 33.5%, 중형이 31%, 대형이 35%고요. 한남 5구역은 소형이 31%, 중형이 29%, 그리고 대형이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조합원 수에서 빼기 중형, 대형 숫자를 빼면은요, 4구역은 마이너스 151세대라고 해서, 즉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일지라도 33평 이상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한남 2구역,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주 초소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33평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법적으로 구분 빌라 전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또 25평밖에 못 받는 그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일지라도 33평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한남 2구역이나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촉진계획 변경 그런 절차를 통해서 33평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숫자가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남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한남 4구역과 5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고시가 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고요. 한남 4구역, 5구역은 이제 현재 건축심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또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남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 촉진계획 변경을 이제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한남 2구역은 예상했던 수준의 사업성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남 3구역 대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약간 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 대신 조합원 분양 가격은 3구역에 비해서는 좀 이제 높은 수준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남 2구역의 경우 이제 선정된 건축 설계 업체가 이제 제시하는 건축 설계 변경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안한 118m 프로젝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조합원과 조합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서 최선의 선택,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이슈로 이제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남 2구역도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공유지 매수 계약을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매수계약 체결을 못하게 되면 자칫 매수 금액 자체가 보다 더 이제 상승을 하게 될 소지도 있으니까 사시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공유지 매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이제 어떤 시간을 빨리빨리 이제 좀 단축을 시켜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속도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건축비와 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요인이 이제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인 바 빨리빨리 이제 사업 진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혹은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의 경우는 한남 3구역과는 약간 다르게 건축비가 평당 770만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 높아진 가격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건축비 상승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로 한남 4구역과 5구역의 경우는 한남 2구역, 3구역의 사례를 이제 참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촉진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향후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사업 속도의 차이라든가 사업성 수준의 차이, 또 이 한강 남산 경관 조망에 대한 차이, 또 교육 상권에 대한 차이, 또 현재 물건 가격의 어떤 시세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남 2구역 건축 설계 제한 내용 및 1차적인 사업성이 확정이 됐다. 그 내용에 대해서 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